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쾌대의 털모자, 오늘 시즌 1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쾌대 인터미션이라는 채널을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블락지피님을 만나서 공전의 아트라는 채널을 런칭을 했고요. 그쪽은 주로 이제 공연이나 전시 위주로 탐방을 하는 그런 채널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문화 콘텐츠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이 해볼 만한 게 있다.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앞으로 그 공연 전시 이외에 문화 콘텐츠를 모아서 김쾌대 털모자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책이라는 콘텐츠, 그 중에서도 요새 그 SF나 판타지가 상당히 유행이고 요새 그 장르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책을 한번 털어보자. 그 중에서 오늘 선정한 책은 디스토피아의 효시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올해 4월에 재출간이 된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선정을 했고요.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에 대한 그 깊이가 좀 얕아서 오늘 전문가라고 할까요? 우리 덕후님 한 분을 모셔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털어보자.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 또 저희 독자님들께 소소하고 세세하고 정보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우리 염승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염승희입니다. 네. 솔직히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이거 보면서 욕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분들은 채널 꺼주시면 되고 그냥 모르는데 조금만 얘기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만 좀 얘기 들으시면 그런 분들만 좀 대상으로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보이시나요? 세상의 주인. 저자는 로버트 휴 벤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버트 휴 벤슨이라는 사람 장편 소설이고 1907년에 무려 지금 100년도 넘은 그 시절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우리 염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고 했던 이유는 광고 문구에 속아서. 그래서 뭐 멋진 신세계나 1984 이전에 디스토피아를 얘기한 최초의 소설이다. 혹한 거야 내가. 실제로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디스토피아가 뭐고 유토피아가 뭐냐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정의 내리는 것부터가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요. 그거 조심스럽고 어떻게 될지 보는데 왜냐면은 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건 일단 미래 소설 중에서 미래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살기 싫은 그런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설 면에서 따진다 그러면은 미래를 밝게 그린 게 아니라 미래를 좀 어둡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주인이 아마도 최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미래가 암울해졌다라고 하는 책을 본다 그러면은 SF 계열 중에서도 저 전에 있었던 책들은 조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웰즈의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1907년 이전이다. 19세기 말에 나온 소설입니다. 다 지구가 일단 화성인들한테 박살이 나고 시작하는 거죠. 요번에 좀 보면서 디스토피아와 그다음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봤어요. 차이가 뭐냐. 그 관점에 의하면 디스토피아는 그러니까 시스템 체제가 있는데 그 통제랄까 감시랄까 유지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악법이 횡행하는 전제 독재 이런 것들이 극도로 달한 것이 이제 디스토피아 결이고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지구의 어떤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핵 전쟁이 나서 인류의 문명이 파괴되고 완전 폐허가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인류의 모습을 담은 거다. 이렇게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왔는데 또 약간은 좀 같으면서 다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디스토피아 소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풍자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짧은 지식에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라 그러면은
풍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괴상해 보이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옷 한 벌 한 벌을 꺼내보면은 옷이 또 그럴듯해요. 근데 다 입어보면 뭔가 되게 괴상한 듯한. 근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이라 그러면은 그냥 옷이 없는 거예요. 뭐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아니 옷이 아, 없는 게 아니라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문명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매드맥스랑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옛날 영화 있는데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드맥스는 제가 봤거든요. 이퀄리브리엄 2002년인가 3년에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던 영화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다 거세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신다든지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었지만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네. 블레이드 러너와 매드맥스 두 개를 딱 비교하신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이거는 디스토피아다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디스토피아의 방점은 풍자, 즉 현실 세계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현재 상태의 어떤 정치랄까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핵심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 나름인데 저는 SF 자체가 우화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SF에서 말하는 미래는 항상 미래였던 적이 없었고 항상 현실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진다 그러면은 디스토피아 관련된 책들이라 그러면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다고 보는 거죠. 네.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의미에서 디스토피아 아까 말했던 체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한번 자꾸 털어보자면 이 시대적 배경은 1907년에 나왔지만 책 속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대는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난 거의 뭐 명확한 언급은 안 나오지만 대충 100년 후쯤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또 과거야. 그렇죠. 2007년 뭐 10년 이전의 얘기니까. 그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일단 못 보신 독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뭐 책을 좀 한번 훑어주신다면. 저는 이 책을 종교인을 위한 책이라고 봤거든요. 그거 저도 공감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으신 분이 카톨릭 그 개종을 하신 분이고 그전에 성공회 목사를 하시다가 그것도 그 집안이 성공회에서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 성공회랑 가톨릭은 진짜 종이 한 장 거두면은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굿과 배드를 나눈다 그러면은요. 일단 굿이라고 할 만한 부분 자체는 좀 세계 묘사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흐름 그런 것들 그리고 일단 SF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물음을 던지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책 절반까지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 속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티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티크라이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존재가 딱 등장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예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 이제 그 세계 묘사에 대한 그 암시적 부분들,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안 좋았던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저기서 묘사된 세상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일단은 그 세상의 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러지? 순진한? 왜냐면은 책 자체가 1907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분들이 간략하게나마 이 책이 어떤 책인 주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책 몰랐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에 출판사 그 광고라 그래야 되는 거기 얻어 걸려가지고. 저도. 그냥, 그러니까 SF나 아니면 판타지나 그런 소설은 그런 장르는 일단은 배경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스토리는 그냥 맛보기만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배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럽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묘사되는 세계내라고 하는 부분은 유럽 세계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럽 세계 내에서의 종교적 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겠죠. 뭐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종교적 권위가 계속 무너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종교 운동이 힘을 얻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세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설명에서 이야기의 전개에 들어가기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음미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1907년 이 카톨릭에 예. 종사를 했던 저 작가께서 예. 상상을 한 거지.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럼 예. 그때는 근데 그 동방세력이 있고 유럽이 있고 그리고 저기 멀리 아메리카가 있는데 예. 그래서 크게 세 블록권이 형성이 돼 있을 거야. 예. 그런데 서로 굉장히 그 갈등을 특히 동방과 유럽 이런 예. 데서는 갈등 첨예하고 예. 아메리카는 중간에서 좀 중재도 하면서 대충 이제 한 발 슬쩍 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는 혼란스러웠는데 예. 이거를 갑자기 통합을 하면서 질서를 잡고 예.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평정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거를 꿈꾸고 슈퍼스타가 있었죠. 나타난 예.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 세계 대통령 비스무리하게 올라섰고 그에 반해서 이쪽은 이제 무신론의 진영에서 나온 슈퍼스타고 카톨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유신론에서는 또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긴 뭐 도플갱어 같은 주인공 신부가 이렇게 나와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만들어간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좀 쏠리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피자 맛들인 놈은 이탈리아 가서 진짜 피타를 먹으면 못 먹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어떤 디스토피아의 시발점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밍숭맹숭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은 이거는 요한묵시록의 장르 소설 버전이라고 딱 생각을 했거든요. 요한묵시록에서 이제 666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이 등장을 하고 신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다 끝난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간에 그 666의 괴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코드 자체를 그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서는 현대소설적인 느낌으로 그대로 이제 녹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의 대립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 구도를 가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설 자체가 처음이라서 되게 매력적이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랬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지금 눈으로는 이제 보는 거하고 그때 눈으로 보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소설적 완성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왕창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다지 PC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기본 코드 안에는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딱 있고 그리고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 대표적인 코드가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는 그냥 유럽 사람들 뿐이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마치 외계인처럼 위협만 주는 그런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1984에 나오는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세아니아 제국과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양념적인 그런 배경적 코드에 불과하든지 그런 거를 느끼셨구나. 그거를 딱 봤는데 그 느낌에서 조금 껄끄러웠지만 저 소설은 디스토피아적 구성으로 글을 썼지만은 저거와 되게 유사한 코드로 유사한 설정에서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글을 쓴 책이 있어요. 뭐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스티븐 킹의 더 스탠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스티븐 킹은 제 생각에는 스티븐 킹은 장편을 한번 읽으려고 하시면은 마음 독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500페이지 6권이라 그러면 말도 안 돼. 뭐 반지의 제왕보단 덜하네. 글자 수로 따지면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해리포터는 그래도 옴니버스식으로 하나씩 끊어지잖아요. 네. 더 스탠드는 그게 다 그냥 하나 이야기예요. 통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비슷한 지금 구조다 봤을 때. 설정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다. 근데 이제 세상의 주인은 디스토피아적 구조로 풀어내는데 더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어포칼립스, 포스트 그러니까 그 설정, 더 스탠드의 설정이 비슷해요. 지금처럼 그 연구소에서 슈퍼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인류가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다 멸절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멸절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의 증상도 정말 비슷한 게 감기. 그러니까 인류가 감기로 멸종을 해요. 야, 이거 완전히 코로나 이거 정말 딱이다. 네, 요새 읽을만한. 정말. 네. 아니 정말 말 나온 김에 네. 이 세상의 주인을 제일 첫 에피소드로 한 이유가 코로나 시국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좀 더 통제나 감시나 제약이 심한 쪽으로 갈 것이다. 일단 당장 해외여행 못하지. 어려워지지. 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 얼굴 인식해가지고 뭐 사상범 색출해내지. 그리고 뭐 자유 서방 국가에서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사람들을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시대적 분위기하고 이 좀 디스토피아 문학에 그 그려지는 게 굉장히 흡사한데 그거에 또 효시라고 하니까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더 스탠드 같은 경우는 디스토피아는 아니고 포스트 어포칼립스 읽어봐야겠다. 선과 악의 세력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전형적인 스티븐 킹의 그 선과 악 대립 구조에서 이제 모임 그리고 쌈박질 그런 드라마식으로 요거를 짧게 압축해가지고 1994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게리 시니즈가 주연을 했던 동명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미국 드라마 4부작짜리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고요. 어쨌든 더 스탠드랑 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의 내재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한 억압 자체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몸에 익혀져가지고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무섭도록 잘 따르는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너무도 유명한 책인 멋진 신세계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시스템이 먼저 보이게 돼 있는 책이라 그러면 1984라든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문서에서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으로 꼽는 게 1984와 멋진 신세계 그리고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뭐 우리들 러시아 책 우리들이라는 책도 그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 디스토피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외계인의 강림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대중매체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외계인이 강림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강림을 하냐? 평화의 사자로 강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악의 화신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게 정말 멋진 소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아서 클라크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에요.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BBC에서 제가 BBC를 기억을 하는데 BBC에서 3부작짜리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원작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잘 충실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등장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류를 하나의 그 업그레이드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런 거 많죠.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년기의 끝이 이제 그건데 솔직히 유년기의 끝은 뭐를 말씀드려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직접 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쪽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끝이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면이라 하면 그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거에 복선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조심스럽게 계속 한번 보시면 세계관만 말을 하자면 간단해요. 그냥 갑자기 지금 이 세상에서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외계인의 강림이라는 외계인이 나타나서 너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연합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미국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페리오가 와서 그래가지고 문 열어.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얼마 만에 노력을 해야지
백인들의 연합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윤현기의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소설이고, 외계인의 강림, 또 신을 빙자한 외계인의 강림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봐줄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마 40대 이상의 분들이라 그러면 거의 기억하실 만한 그 훌륭한 드라마 V. V. 네. V. 그렇지. 근데 V 같은 경우는 씹고 뜯고 맛보고 하면은 진짜 거기서 욕할 만한 요소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V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V라고 하는 드라마의 설정 자체가 나치가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나치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SF 장르에서 그 메시아,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이런 설정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그게 서구적인 관점이고, 네. 그래서 SF는 상당히 서양에서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맥을 딱 짚으시는 말이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SF 소설이 잘 인정을 못 받고, 판타지는 환영을 좀 많이 받았는데, SF 소설을 잘 이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오늘 문득 든 거야. 너무 이렇게 서양 중심의, 기독교 중심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 세계관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본 게 적어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국의 판타지가 저는 그렇게 즐기는 장르는 아니지만, 한국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있게 다가왔던 요소 중에 하나는 개인의 힘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모두 다 개인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깨서 부숴나가거든요.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유럽의 SF 장르는 개인의 힘에도 주목을 하지만은 오히려 사회 구조에 더 주목을 한다고 저는 그런 것 같아. 예, 구조적이고 세계관을 그쵸. 얘기하고 사회 구조에다가 주목을 해가지고 맞아. 그 사회 구조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네. 장르 문학과 본격 문학 얘기할 때 그것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본격 문학은 인간의 내면,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집중을 한다면, 근데 웹소설 판타지는 본격 문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 SF나 이런 쪽은 장르 문학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내밀한 그런 뭐 서사보다는 구조, 세계관, 거기서 영웅이 등장하고 이 세력과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좀 결이 많이 이제 다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영화나 요즘에 그 드라마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쪽이 구현해내면 훨씬 볼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이제 즉 자본이 관심을 갖는 얘기는 산업이 커간다, 뭐 이런 것하고도 맥이 이제 같은 얘기인데, 오늘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잘 추려가지고 포인트 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 끝내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이제. 네, 오늘 우리 영 선생님 모시고 김쾌대의 털모자 SF 소설의 세계, 문학의 세계 파일럿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예.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태까지 김쾌대였고요. 예, 영승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